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왜 상가주택을 저렇게 지었을까 또는 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관심을 갖다 보면 주변에서 상가주택 등의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들 가운데는 잘 지어진 건물들도 있지만 왜 저렇게 건물을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과 건축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성과 경제성도 필수로, 그러한 건물을 구상하는 건축주도 그렇지만 그러한 건축주의 구상에 걸맞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설계자, 그리고 그런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도를 잘 반영해서 공사를 한 업체는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이들이 협력해서 저런 건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시는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잘 지은 건물과 대충 지은 건물에 관한 것인데, 건축물은 구조, 기능, 미가 잘 조화된 건물, 즉 튼튼하고 쓰기 좋으며 아름다워야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건축의 중요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건물이라도 쓰기에 불편하거나 튼튼하지 못하면 결코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건축물이 구조, 즉 튼튼하고 안전한 것은 기본이겠지만, 기능인 쓰기 좋게 생각하다 보면 건물의 외관이 희생당하기 쉽고, 또 건물을 아름답게 지으려면 아무래도 건물의 일부를 할애해서 디자인해야 하므로 면적이 줄어들거나 평면 구조가 바뀌는 등 대지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건물의 사용과 사업성에도 불리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건물을 설계나 건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되고 어우러진 건물이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건물은 잘 지어졌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인데,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건물은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업이나 거주 목적인 건물이므로 임대도 잘 되고 살기에도 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성과 경제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건축인데,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 목적에 따라 이 구조, 기능, 미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하느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종교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즉 사용도 편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건축물의 외관상 이미지나 미적이고 상징적인 데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고,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은 아무래도 미적인 부분보다도 실용적인 데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상가주택 등 사업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건물은 한정된 대지와 건축 예산, 그리고 각종 까다롭고 복잡한 수많은 건축 관련 법과 규정을 맞춰가며, 특히 상가주택 등은 무엇보다도 사업성과 경제성이 좋아야 하며 건축주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튼튼하고 사용하기에도 좋으며 아름답기도 해야 하는 등 생각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은 실험용으로 지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건축은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으면서도 엄청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일보다도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옷이나 구두 등은 심하게 이야기해서 잘못 사거나 생각을 잘못해서 실수를 한다 해도 한두 해 사용하다가 버릴 수도 있고, 또 옷이나 구두값은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옷이나 구두를 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매장들을 다 돌아보며 입어보고 신어보기도 하고 모양이나 색깔, 가격 등을 얼마나 꼼꼼하게 비교해가며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건축이란 이런 옷이나 구두의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 즉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이나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할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업인 건축을 아니면 말고식인 실험정신으로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인데, 이러한 건축물 가운데는 어떤 건물은 정말 모든 점에서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 어떤 건축물들은 왜 저렇게 지었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했을까 생각되는 그런 건물도 종종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은 일생일대 대사 중에 대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즘처럼 아파트를 분양받던 시절이 아니어서 자기가 사는 집이나 건물은 직접 짓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건설회사나 주택회사에서 다 지어놓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살거나 사용하는 집이나 건물 등을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집을 직접 짓는 경우는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건축이란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많기도 하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건축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데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각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면서 때로는 자신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이기도 한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대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건축주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의 입장과 자세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건축의 특성과 현실, 그리고 상하주택 등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 등을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건축을 대행해주는 설계자, 공사업체, 그리고 건축을 위한 허가와 사용 승인 등 행정을 하는 공무원 등 건축을 주도하는 건축 전문가들의 입장과 현실은 어떨까요? 사실 건축주들에게 있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로 일생일대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대단히 중대한 일인데 비해서, 이러한 건축을 대행해주거나 행정을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자신들이 늘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해오는 자신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물론 어떤 업무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건축주만큼 그 일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 전문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환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만약 그 환자가 의사 자신이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환자들을 자신이 늘 치료하는 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비유를 드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비록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 관련된 일은 아니어도 수행하는 모든 일이나 업무를 그야말로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을 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한다면 적어도 왜 저런 건물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왜 상가주택을 저렇게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잘 지은 건축물과 대충 지은 건축물, 두 번째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건축, 세 번째로는 건축은 실험으로 지어보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은 일생 대사 중에 대사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주 그리고 건축 전문가의 입장과 자세에 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생각처럼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건축이란 예산이나 대지 등 주어진 조건의 한계도 있고, 건물의 주인이며 사업을 발주하는 건축주의 생각과 의도가 있으며 각종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고, 특히 허가권자로부터 허가까지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도 그동안 전문가로서 많은 건축을 했는데 때로는 만족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솔직히 수많은 건축 관련법과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